네, 저희가 이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그 부부가 사는 법 이렇게 한번 제목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부부가 사는 법, 어떻게 밥을 먹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겹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콩나물밥에서 이제 콩나물 이렇게 떨어진 걸 직접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콩나물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저겁니다. 저 장면이죠? 네네. 저 콩나물 직접 집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 때도 대통령이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소탈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또 이번엔 그 공무원들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30분 전까지도 대통령이 온다는 걸 거짓말로 알았다고 합니다. 네. 한 번도 대통령과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권과 상관없이 그냥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전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소통에 관련된 하나의 모습을 또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3,000원짜리 식권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넣고 그리고 식판에 직접 본인이 떠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권위를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이미지를 줘서 굉장히 좀 호평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메밀국수 새카만 거 보니까 메밀국수 같은데 3,000원짜리 구내식당 메뉴가 뭔지 이남희 차장이 좀 설명해.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하고 갑자기 밥을 먹게 돼서 직원들도 놀랐다는 건데요. 가격 3,000원에 그날 메뉴가 바로 메밀국수가 가장 메인 메뉴였고요. 또 계란볶음밥, 또 치킨 샐러드 이런 열무김치, 배추김치까지 음식이 있었고요. 제가 맛이 어떠냐고 하니까 그냥 괜찮아요라고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 메밀소바가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아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메밀소바 먹는 걸 좀 불편해해요. 이가 별로 안 좋아서 임플란트 10개인가 했죠. 이가 별로 안 좋아서 원래 대통령이 오기로 돼 있고 미리 그러니까 많은 걸 짜고 했으면은 저 메밀소바를 못 내놨을 거예요. 대통령이 먹을 때 불편한데 저거 내놓겠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기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짜고 하지는 않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때 이제 얘기 잠깐 나왔지만 그때는 파격이었지만 좀 불편한 파격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대통령이 소탈한 모습을 국민들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지나친 파격에 오히려 대통령이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하는 지적들이 불편한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 지적들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지난 세월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다. 오히려 권위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권위를 깨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저런 모습이 더 친근함에 느껴지는 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바뀐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제는 또 이 기자들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 그래서 토요일에 등산을 나섰는데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비보도를 전제로 기자들과 등산을 했었고 그것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은 꼴이 아니냐는 건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요. 2012년 대선에서도 끝나고 나서 2013년에 이제 마크맨들과 등산을 했었고 저도 그때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보면 계속 일정이 이어지면서 피곤할 텐데 참모들이 이제 오늘은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등산 갑시다 하면서 마크맨들이 전부 따라가게 됐고 그날도 보면은 무병장수로라고 해서 50분 정도 코스인데 기자들과 얘기하고 일일이 같이 저렇게 셀카를 찍었습니다.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50분 거리가 이제 2시간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도 2013년 마찬가지였지만 젊은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산행 따라가기 참 힘들다 이렇게 많이들 산을 워낙 잘 타잖아요. 히말라야 그때 한 4번 갔을걸요? 거기를 다 올라갔을 정도니까 젊은 기자들이라고 하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등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평소 운동을 안 하던 기자들이 따라가면 우리 기자들이 좀 더 힘들어했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조깅을 했잖아요. 조깅을 했을 때 따라가면서 헐떡거리고 이렇게 낙오를 하잖아요.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참 여러 가지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취임식 당일날 국회에서 간략하게 취임식을 하는 날 누군가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나 본데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탔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나와서 아는 척을 해주니까 너무 기뻤나 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랑 똑같아. 대통령님. 하셨어. 봤어. 잘 찍으셨어요? 못 찍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네, 저렇게 실제로 찍으신 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연예인들이 보통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수법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이니까 그 대중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들었어요. 너무 잘 보여주면 안 되고 살짝 안 보여줄 것 같으면서 반응을 보이는 뭐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좀 의도성 있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굉장히 좀 저런 모습들에 많은 분들이 좀 더 환호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권위를 탈권위하는 모습도 참 좋긴 한데 경호나 이런 거는 항상 늘 신경 쓰셔야 된다는 점은 꼭 얘기해 주십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홍은동 집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산 비탈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에 다니긴 참 좋은데 걸어서 이제 출퇴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한 터다 보니까 그 뒤로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몰린다고 합니다. 가서 어떤 길을 받고 싶어 하는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저희 외손자 문재인 대통령 닮아서 아주 성장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대통령하고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 좋은 기도 받고 꼭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소탈하게 악수 청하고 그래서 의외였죠. 경호원 없이 먼저 인사하시고요. 5년 뒤에 임기 잘 하시고 오셔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등산했으면 좋겠어요. 산이 좋으니까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저에서 이 천주교식 축복식을 열었다고 하네요. 네, 천주교 축복식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곳에 이제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의식인데 신부님이 오셔서 저렇게 신부님이 직접 오셔서요. 지금 보면은 유종만 홍제동 성당 주임 신부입니다.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그 교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 측에 좀 아주 십사해서 지난 14일에 이렇게 축복식이 열렸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세례명이 디모테오, 또 김정숙 여사의 세례명은 골룸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와서 13일에 관저에서 또 축복식이 열린 사실이 이렇게 뒤늦게 공개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그냥 평소에 그냥 모습이네요. 머리를 만졌다거나 옷을 차려입었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식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격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일요일이니까 이제 저렇게 와서 축복식을 하는 동안 뭐 특별히 이렇게 의전을 다 갖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디 성당에 가듯이 일요일에 그런 식으로 아마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여사님으로 불리길 원한다고 했죠. 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강동원 반가워.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쿨한 성격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렇게 호탕한 성격이 화제신데 예전에 그 SNS에 올렸던 글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엄청나게 대비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정숙 여사가 같은 날 이제 김정숙 여사의 생일날 SNS 글을 올렸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당시입니다. 그 당시 뭐라고 올렸냐면 11월 15일이면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네. 오늘 아내 생일 제가 지방에 와 있느라 생일 아침 쓸쓸하게 혼자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안타까움을 SNS에 남겼는데 그날 같은 날 이제 김정숙 여사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강동원 씨가 전역했다고 해서 반가웠는데 이제 곧 현빈 씨도 전역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예 두 개 굉장히 대비되죠. 생일 즐겁다라는 저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김정숙 여사가 저번에 뭐 인터뷰에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단점이 매사 너무 진지하다. 근데 정말 매사 꼼꼼하게 진지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다면 뭐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까지 붙어있을 정도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SNS에 두 생일날 글을 올린 것만 봐도 이 두 분의 성격, 상호 보완되는 그런 되게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누구 연예인 좋아한다 그러면 부부싸움도 나고 그럴 텐데. 아니 근데 이거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김정숙 여사가 화가 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밤 11시 6분에 글을 올렸거든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랑 트위터가 연결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글 올린 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김정숙 여사가 올린 글은 40분 뒤에 올린 거예요. 남편의 축하 메시지를 받고도 무시하고 연예인 얘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다 다시 트윗을 날렸어요. 그걸 보면은 맨 처음에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
일단은 연예인의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맙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저 초기에 그러니까 재임 초기에 구로 영일초등학교 6학년 5반 김대길 학생이 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자친구한테 고백할 때 어떤 선물을 주나요? 권양숙 여사한테는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이렇게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걸 글을 보고 직접 친필로 답장을 보냈어요. 답장을 어떻게 보냈는 줄 아세요? 궁리하다가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괜찮더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대통령도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그런 남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정숙 여사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편지 많이 받고요. 시도 받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자산 목록 1호예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법대 축제에서 만난 당신 참 해맑았습니다. 당신과 같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처음 만나 지금까지 늘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땀납니다. 네, 문 대통령은 땀나지만 닭살이 돋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보면 지금 편지 읽는데도 계속 이렇게 눈을 쳐다보시는데 지금 보면 문 대통령 편지 읽고 저는 2012년에 이제 김정숙 여사 취재하면서 저도 따라다니면서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프리허그 행사가 있어서 이제 문 대통령을 껴안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지지자들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김정숙 여사한테 질투 안 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형광등 100개 켜놓은 듯한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만 봐도 참 오래 사셨는데 네. 참 계속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시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받았던 기자 앞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 나이 되면 질투 안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꼭 그렇게 아니 진짜예요. 있잖아요. 아니 진짜예요. 저 나이 되면 아니 그렇잖아요. 뭐 거의 아들 딸뻘 되는 그 사실 뭐 다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건데 저 나이 되면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성격은 두 사람 참 한 사람은 조용하고 한 사람은 쾌활하고 좀 성격이 상반적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홍원동 자택 떠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외모가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추운데 기다리지 말고 어서 가세요. 날 추워서 감기 걸리게. 빠지겠습니다. 네, 그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외부 활동 열심히 하면서 인기 있는 영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김정숙 여사 행보를 보면서 사실 이번에 선거 기간에도 뭐 호남 특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크게 많이 도왔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지금 이 관저로 이사하는 날이 있었던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원인이 하나 찾아와서 국토교통부의 정경유착을 없애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하나도 먹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유 나 우리 집 아침 먹으려고 그러는데 라면이라도 사 먹고 가라 그러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잠깐만요. 그 목소리 제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들어볼 텐데 김정숙 여사가 그 앞에 찾아온 집 앞에 찾아온 민원인들의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몰라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 난 배고프다는 얘기 듣고서 나는 밥 먹으라 그랬는데 우리 주둥이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네,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민원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라면이나 먹고 가라라고 하는 모습에 이게 굉장히 낯섭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민원인 손을 끌고 이제 자택 안으로 갔는데 예. 민원인도 차마 못 들어갔다고 해요. 문화에. 그래서 보면 또 그날 또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요리하고 라면을 끓이고 이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사할 때 준비했던 음식들이 있어요. 뭐 족발 그리고 뭐 방울토마토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싸서 다시 그 민원인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쌓아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인이 뭐 본인 얘기가 해도 어떻게 해결되고 이건 아니겠지만 일단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네. 그것 때문에 나 이제 다시 안 와도 되겠다라고 돌아갔다는 거죠. 한 번만 오고 다시 안 오겠다. 네. 굉장히 네. 인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요. 우리 사회적인 약자는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꼭 해결해주고 안 해결해주고는 그 다음 문제다.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사저에도 찾아갔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경찰한테 붙잡혀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려서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짠합니다 저는. 네, 저희가 지금 그 부부가 사는 법 문재인 대통령 부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동물 애호가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이 청와대에 들어온 고양이 찡찡이 때문에 딱새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키우던 찡찡이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SNS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관저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새를 이렇게 또 사냥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딱 와보니까 관저에 지금 딱새가 새끼 5마리 키우고 있는데 바로 당선된 날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관저에 데리고 온 찡찡이가 혹시 이 새를 좀 공격을 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 이런 저 트위터. 지금 안고 있는 저게 찡찡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최초의 뭐 퍼스트 캣, 뭐 퍼스트 레이디, 뭐 퍼스트 독, 퍼스트 들어간 날이 참 많은데 퍼스트 캣으로 불리고 있는 찡찡이 2012년에도 찬조연설 때 이 찡찡이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루에 죽은 쥐가 있는 겁니다. 쥐약이라도 놓은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집 고양이가 문 후보에게 보여주려고 매일 쥐를 잡아와서는 현관 마루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둔다는 겁니다. 고양이 이름이 찡찡이입니다. 그 녀석은 버려진 고양이예요. 문 후보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주인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쥐를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런 찡찡이 마음을 아니까 문 후보가 집에 와서 죽은 쥐를 보고 찡찡이를 불러 칭찬을 해줄 때까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네, 오래 키운 뭐 애완 동물이니까 데리고 들어왔고 그럼 이제 거의 청와대 관저에는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새도 키우고 그렇게 되겠네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건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 찡찡이도 이렇게 버려진 그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키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유기견 토리도, 그러니까 유기견 역사상 아마 최초로 퍼스트 독이 될 것 같은데 이 유기견을 또 처음 퍼스트 독으로 그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키우던 개가 아닌 그렇죠. 네, 입양한 개를 저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저 의미가 사실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동물 보호에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애견 인구가 1000만을 넘어간다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 유기견 토리하고 이 찡찡이를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쨌건 이 동물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새로운 정책들을 좀 내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유기견과 이 찡찡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상징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